부산의 화려한 세종그룹 로비.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혜진이 조용히 카트를 밀며 들어섭니다.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평범한 여성이 곧 회사의 운명을 뒤흔들 비밀 주주라는 사실을, 권력의 정점에 도전하는 그녀의 숨막히는 반전. 지금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더 많은 드라마와 감동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혜진은 세종그룹의 웅장한 로비로 들어섰다. 손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단순한 파란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청소부의 소박한 차림새는 그녀를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다. 그곳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걸어 다녔다. 혜진의 긴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들은 혜진이 평범한 청소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녀가 게임의 판도를 바꿀 기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늘 그녀는 단순히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은밀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왔다. 혜진이 로비를 지나갈 때 하급 직원들은 서둘러 그녀 옆을 지나갔고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고위 임원들은 자랑스럽게 걸으며 바닥을 닦는 여성을 내려다볼 만큼의 여유도 없었다. 모든 것이 현대사회에 익숙한 장면 같았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고개를 높이 들고 노동자들은 조용히 일할 뿐이었다. 청소도구 보관실로 향하던 혜진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이 건물 내 누구보다도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년간 혜진은 세종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매입해왔고 이제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혜진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처럼 평범한 청소부였다. 교육시키기 위해 고된 노동을 했다. 어린 시절부터 혜진은 이 세상이 그녀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 즉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쳤다. 네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란다. 이 가르침을 품고 혜진은 끊임없이 노력했다. 부지런히 공부하여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꾸려면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고 부자들의 게임 방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준비가 되었다.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선 그녀는 조용히 주변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사업 계획, 그리고 최근 나타난 새로운 청소부에 대한 조롱의 속삭임까지 들었다. 저 새로운 청소 아줌마는 누구지? 어린 접수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오래 못 버틸 거야. 여기 상사들이 까다로워. 청소부는 임시직일 뿐이잖아. 혜진은 모든 말을 명확히 들었지만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고 바로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이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경영진들이 전략회의를 하는 최상층에 멈췄을 때 혜진은 나와서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안을 살펴보았다. 안에는 세종그룹의 회장인 박 회장이 비싼 양복을 입고 권위 있게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충성스러운 보좌관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자신을 비즈니스 세계의 대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로비에서 지나치는 여성이 바로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혜진은 차분하게 유리 표면을 닦으며 회의를 듣고 있었다. 새로운 거래에 대해 자랑하고 하급 직원들을 숫자처럼 취급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저 청소부 같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청소하도록 타고난 거야. 절대 이 방에 들어올 기회 같은 건 없어. 교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혜진은 청소 도구를 꽉 쥐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순간이 곧 올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것을 7년 동안 기다려왔고 오늘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날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다시 익숙한 유니폼을 입고 세종그룹의 큰 로비로 들어섰다. 결의에 찬 정신으로 충만했다. 아무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을 알지 못했다. 주변 직원들의 무관심한 눈길, 조롱하는 미소도 그녀를 흔들지 못했다. 그녀는 이 건물 안에서의 진정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청소 카트를 복도로 밀고 가는 그녀의 앞으로 고위 직원들이 지나가며 카트에 부딪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혜진은 속으로 웃었다. 누군가가 당신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볼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배웠다. 경영층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 화려한 사무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박 회장이 다른 임원들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큰 투자 계획과 비용 최적화를 위한 인력 감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매혹하기 위해 숫자가 제시되고 생명이 지워졌다. 혜진은 더 가까이 다가가 야망의 첫 말들을 들었다. 우리는 생산부서의 인원을 최소 25%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분기에 이익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한 인사이사가 감정 없는 어조로 말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주이익이 최우선이다. 그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든 누가 신경 쓰겠나. 혜진은 손에 든 청소도구를 약간 꽉 쥐었고 눈이 어두워졌다.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권력, 통제만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을 때 혜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드네세요.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몸 안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내일부터 이 사람들의 세계는 영원히 바뀔 것이다. 하루의 끝. 직원들이 퇴근할 때 혜진은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최상층 복도를 청소하고 경영진이 막 내부 파티를 마친 큰 회의실을 지나갔다. 반쯤 마신 와인잔, 구겨진 냅킨, 호화로운 식사의 잔재가 여전히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치웠다. 모든 동작은 여전히 침착하고 평온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녀의 발걸음이 더 이상 소심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의 가장 큰 주주로서 자신감 있게 회의실로 들어갈 것이다. 떠나기 전 혜진은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한때 매일 고개를 숙이고 청소했던 건물.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달랐다. 그녀는 그들에게 성공이 직함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지혜로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주식 투자, 수년간 조용히 축적해온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모든 숫자는 신중한 한 걸음이고 모든 계획은 그녀가 품어온 꿈의 일부였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야. 혜진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결단의 빛을 띠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세종그룹 건물을 비췄고 직원들은 바쁘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혜진은 여전히 익숙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평소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하지만 오직 그녀만이 오늘이 운명의 날, 그녀가 그림자에서 나와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접수원을 지나갈 때 그녀는 김하라라는 젊은 접수원의 판단하는 눈길을 느꼈다. 하라는 입술을 약간 비틀며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혜진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했다. 이 언니, 여기서 얼마나 일했는지 모르겠네.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아마 며칠 일하다 그만둘 거야. 혜진은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청소 카트를 밀고 계속 나아갔다. 이런 사소한 험담은 그녀를 흔들 수 없었다. 일생 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고 오늘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모두에게 증명할 것이다. 그녀는 임원들이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최상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비싼 양복이 조명 아래 빛나는 화려한 공간으로 들어섰다.
혜진은 회의실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옷깃을 살짝 정리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고 방은 침묵이 감쌌다. 박 회장은 아무도 부르지 않은 청소부가 회의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리며 약간 짜증을 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차가운 눈빛으로 혜진을 쫓아내려듯 살폈다. 혜진은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 테이블로 걸어가 유니폼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박 회장 앞에 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있었다. 회장님, 세종그룹의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알려드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첨보브레테레세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박 회장은 봉투를 들어 열었고 그의 눈은 각 줄의 내용에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방 안의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으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혜진은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저는 세종그룹의 가장 큰 주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공간은 극도로 긴장되었다. 박 회장은 더듬거렸고 그의 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 농담하는 거요. 당신 같은 청소부가 어떻게? 혜진은 입술을 실룩이며 눈빛은 날카로웠다. 회장님은 저를 과소평가하셨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예. 방 안에 임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걱정스러워 보였고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박 회장은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었고 그의 목소리는 원래의 자신감을 잃은 채였다. 당신은 뭘 원하는 거요? 혜진은 방을 둘러보며 테이블에 두 손을 가볍게 올렸다. 그녀의 눈빛이 차분하지만 권위 있게 각자를 훑었다. 저는 이 회사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회사. 성공이 이 차가운 방에 앉아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원합니다. 방은 침묵에 빠졌다. 혜진의 말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만심에 정면으로 타격을 주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이 그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다. 잠시 침묵 후 박 회장은 목을 가다듬고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다. 다음에 뭘 하려고 하시오? 혜진은 오늘 아침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인내가 아니라 확고한 주장이었다. 우선 회장님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즉시 바꿀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한때의 권력에 익숙했던 얼굴들이 이제 혜진의 자신감 넘치는 존재 앞에서 창백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복도를 청소하는 여성이 아니라 세종그룹의 운명을 손에 쥔 사람이었다. 박 회장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평소의 태도를 되찾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혼란을 드러냈다. 주요 주주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바닥을 청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점이야 참보. 혜진은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업 운영은 청소와 다르죠. 하지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회사를 깨끗하게 하려면 문지기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회사 내 모든 직책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사들 중 일부가 불안한 듯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한때 크게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겼던 혜진의 모든 말을 듣고 있어야 했다. 갑자기 재무이사인 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기색이 있었다. 당신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종그룹 같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압박감이 큰지 아시나요? 혜진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최 이사 앞에 서류 묶음을 놓았다. 여기 지난 4년간의 재무보고서가 있습니다. 당신과 동료들이
리스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실행한 각각의 불합리한 지출, 모험적인 투자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모든 숫자, 모든 결정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돈더메임. 최 이사는 창백해지며 서류를 열었다. 각 줄은 그의 자존심에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오직 통찰력 있는 사람만이 알아낼 수 있는 손실.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도 모르는 세부 사항들. 그러나 혜진은 알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며 말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큰 기업의 운영 방식을 배우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수년을 바쳤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지식, 인내, 회장님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팽팽해졌다. 박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혜진이 평범한 적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존재해 온 전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온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오? 혜진은 똑바로 일어서서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세종그룹이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생각 없는 결정은 없을 것이고 직원에 대한 경멸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 수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회의실 테이블 아래에서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혜진이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까지 아무도 일어나 그 변화를 실행할 용기가 없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여 다른 서류를 가져와 박 회장에게 건넸다. 여기 제 구조 조정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문단과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인사 관리 방식을 바꾸고 사람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공정한 기업 문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박 회장은 서류를 받아 페이지를 넘겼다. 각 숫자, 각 전략의 전문성은 그가 혜진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로 모든 것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단호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회의의 분위기가 점차 누그러졌다. 한때 혜진을 경멸했던 사람들은 이제 진실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회의실을 떠나기 전 혜진은 뒤돌아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긴장된 회의 후 세종그룹 내 권력 변화에 대한 소식이 모든 부서에 빠르게 퍼졌다. 직원들은 속삭이며 토론했고 오랜 리더들은 걱정을 숨기지 못했다. 모두가 그들이 무시했던 여성이 회사의 새 주인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한편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 그녀와 같은 사람으로부터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맞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경영층에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바닥을 닦는 여성이 아니라 모든 도전을 맞설 준비가 된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는 모든 경영진과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모두가 모였을 때 혜진은 두꺼운 서류 더미를 테이블에 놓고 각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권위로 가득 찼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맞지 못해 하는 듯 했지만 아무도 지금 반대 의견을 감히 말하지 못했다. 혜진은 계속했다. 첫째, 저는 모든 인사 정책을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이 회사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공정한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관계가 아닌 능력에 기반하여 승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으로요. 인사이사인 최 이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혜진 사장님, 이것은 쉽게 실행할 수 없을 겁니다. 시스템은 수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니까요. 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쉽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회사는 자체적인 보수성 때문에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혜진은 자신이 잘못된 한 걸음으로 모든 것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미묘한 경계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대비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구조 조정 계획을 제시했다. 경영진의 호화로운 파티와 같은 불필요한 경비 삭감. 대신 최전선 직원들의 근무 조건 개선에 투자.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문은 저기에 있습니다.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일부 이사들은 불만족스러워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후 혜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서서 아래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의 물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녀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길이었다. 세종그룹의 새로운 리더십 변화에 대한 소식은 모든 곳에 퍼졌다. 화려한 사무실에서부터 청소부와 경비원들이 알아는 구석진 곳까지 놀라움과 의심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일부 사람들은 희망을 느꼈지만 많은 이들은 한때 청소부였던 사람이 이제 그룹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했다. 혜진은 이것을 잘 이해했다. 그녀는 신뢰가 단지 한 번의 회의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다. 그날 아침 경영층 사무실로 직행하는 대신 혜진은 회사의 진정한 심장이 뛰고 있다고 믿는 생산 공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그녀는 무더운 공장 열기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켜보며 천천히 각 생산 라인을 걸어갔다. 그들의 눈은 놀라움과 조심스러움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여전히 속삭였다. 그녀가 정말 새 대표인가? 혜진은 25년 넘게 이곳에서 일한 나이 많은 노동자인 윤 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먼지 많은 환경에서 일한 수년의 세월로 목소리가 거칠어진 채 심드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새 대표입니까? 혜진은 이전 리더들에게는 보기 힘든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네? 윤 아저씨, 저는 혜진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청소 일했어요.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은 의심스러웠지만 약간의 희망도 있었다. 대표가 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겠죠? 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을 듣고 싶어요. 혜진은 모든 이야기, 모든 불만, 그들이 고위 경영진에게 감히 털어놓지 못했던 작은 꿈들을 주위에 깊게 들었다. 그녀는 세심하게 기록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저는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근무 조건을 보고 아마도 여러분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을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인사이사인 최 이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안정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없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안정적이라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천천히 물었다. 그럼 다음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혜진은 천천히 자신 앞에 서류를 열었다. 그녀는 각 요점을 꼼꼼히 준비해 왔었다. 먼저, 저는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투자하고 싶습니다. 냉방 시스템, 초과 근무 시간 감소.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의 소득 보장, 또한 모든 사람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직접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내부 피드백 채널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방은 침묵에 빠졌다.
일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혜진의 접근 방식과 이전 리더들의 접근 방식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인식했다. 혜진은 계속했다. 이것이 비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충성심과 뛰어난 생산성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회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사부에서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것은 그녀의 계획에 대한 중간 관리자들의 부정적인 피드백이었다. 그들은 변화가 생산 운영을 방해하고 이익을 줄이고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비전을 믿었다. 그녀는 다음날 중간 관리자들과 직접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듣고 싶었다. 대표님, 당신의 좋은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오랫동안 옛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변화는 생산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혜진은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과장님의 의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때 생산 일정이 정말로 효율적일까요? 우리가 근무 조건을 개선한다면 그들의 사기는 높아질 것이고 생산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회의 후 혜진은 노동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매일 공장에 내려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전에는 어떤 리더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녀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종종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관심의 말, 작은 배려만으로도 직원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혜진의 변화들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직원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특히 중간 관리자들 중에는 자신의 권한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하락했다. 일부 주주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혜진 대표님, 이런 식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 복지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수익을 원합니다.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원들과 회사 문화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일이에요. 그녀의 확신은 곧 현실이 되었다. 2년이 지나자 세종그룹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혁신적인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었고 직원들의 높은 사기와 헌신으로 제품 품질이 향상되었다. 고객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고 판매량은 급증했다. 3년이 지나자 세종그룹은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직원 친화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회사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혜진의 용기와 지혜는 세종그룹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바꿨습니다. 한때 무시받던 청소부가 거대한 기업의 리더가 된 이 놀라운 여정.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남겼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을 만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